안녕하세요. 어저께 시장에 큰 일이 있었어요. 어저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왔었고, 근데 저도 늦게 잠을 잤습니다만 아침에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시간을 잘못 봤나? 이렇게 할 정도로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늦잠을 자다가 리셋 이후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침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만큼 또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죠. 러시아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는데, 일단은 서방에서는 일단은 그냥 제재만 들어올 뿐이고요. 일단 러시아가 먼저 세게 나왔죠. 핵 공격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바이든은 또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총을 쏘면 세계 대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주는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시장은 강대강이 아니다. 강대강이 아니고 큰 전쟁은 없을 것 같다. 일단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심각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올라온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는 끝난 상황은 아니죠. 끝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시장이 확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고 해서 너무 안심할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죠? 좀 쉽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 카카오에서 또 어제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카카오 이 남궁훈 대표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또 보우라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카카오 이슈를 또 그냥 넘길 수 없죠. 또 메타버스를 이야기했어요. 메타버스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기사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차트 있지만 차트도 한번 다시 보면서 특별히 분석할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분석할 이렇다기보다는 일단은 뉴스를 한번 살펴보고 이 뉴스가 어떤 뉴스인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차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뉴스 먼저 보면 남궁훈의 첫 행보, 카카오 메타버스 글로벌 M&A로 확장 이렇게 나왔죠. 헤드라인 뉴스가 이렇게 나왔고, 또 이제 이 안에 뉴스들, 이게 제가 헤드라인을 몇 개 보여드릴 건데 결국에는 이야기들이 다 비슷해서 일단 헤드라인만 먼저 보고 갈게요. 일단 헤드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남궁훈의 이 대표로, 독자 대표로 딱 됐는데 첫 행보가 이거라는 거예요. 메타버스 글로벌. 글로벌 M&A. 그렇게 일단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남궁훈 카카오 대표, 신개념 메타버스 플랫폼 만든다. 아까는 M&A 공격적으로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신개념 플랫폼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이렇게 쓱 보면 여기 요 기사들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헤드라인 이것만 보고요. 그 다음은 남궁훈 카카오 관심 기반 오픈 채팅으로 메타버스 강화 이렇게 나오죠. 이게 기사 내용은 다 비슷비슷해요. 똑같진 않고 비슷비슷한데 이제 이 헤드라인만 이제 이 어그로라고 하면 어그로라고 할 수 있죠. 요런 것들만 조금 틀려요. 다음 거 보시면, 자, 남궁훈 텍스트 DNA 카카오 오픈 채팅 중심 카카오 메타버스 개발 이렇게 나와요. 이거 개발인지 아니면 하고 있었던 일인지, 그러면서 내용 요약에 메타버스 관련 사업 위한 V2TF, OTF 등 TF 발족, 이 TF가 뭐지 도대체 이러겠지만 그냥 임시 조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임시 조직이에요. 이제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임시로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임시 조직을 TF라고 해요. 글로벌 진출 포부, 그저 글로벌로 나간다고 해요. 공격적인 M&A, 그리고 글로벌 진출, 그리고 중앙 집중 전략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좋은 얘기는 아니죠. 중앙 집중 전략이. 일단은 기사 내용이랑 상관없이 일단 기사 내용은 일단 요약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 여기도 보시면 남궁훈 카카오 메타버스란 관심사 기반 오픈 채팅과 글로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헤드라인, 그쵸? 이 기사 제목 이런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듯이, 제가 왜냐면 기사를 하나만 보고 편향될 수 있거든요. 하나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사를 다 같이 한번 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도 내 시간을 투자 못하면 안 되겠죠. 기사 같은 거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
이 기사도 한번 보고, 제목은 틀리지만 결국에는 비슷하잖아요. 그죠? 요 기사도 한번 읽어보고, 요 기사도 읽어보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쑥 훑어봤는데,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길게 풀어놓고, 짧게 풀어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뭐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이제 몇 개 조금 읽어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간단하게, 남궁 대표라고 그래요. 또 여기는 남궁훈을. 남궁 대표, 내정자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통해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부터 강하게 이어져온 텍스트 DNA를 강하게 이어져온, 카카오톡이 지금 뭐 전 국민이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강하게 이어져온 텍스트 DNA를 기반으로 메타버스를 만들어가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3D 아바타를 토대로 한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이미지, 텍스트 등 디지털 컨텐츠 형태 측면에서 메타버스를 확장할 것이라 밝혔다. 이렇게 나왔어요. 3D 아바타를 토대로 한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에 나오는 이제 이 제페토 이런 막 이렇게 우리가 이 아바타가 나와서 움직이고 막 이렇게 보이는 것들 있죠? 그게 이제 3D예요. 3D 아바타를 토대로 한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이미지, 텍스트, 디지털 콘텐츠 형태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쵸? 그러면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자, 카카오는 이미 여기 요 간략한 기사에서 파랗게 해놓으니까 제가 눈이 부신데, 간략한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강하게 이어져온 텍스트 DNA를 기반으로 메타버스를 만들어가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이 메시지 보내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지금 카카오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한번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제 친구들끼리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랑 친구인, 뭐 내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카카오톡을 이제 아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데, 뭐 이제는 아는 사람 외에 관심사가 같은, 요거 다음 기사 보시면 또 일단은 요거 풀고 넘어갈게요.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르는 사람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이런 형태의 메타버스도 논의하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왜냐? 3D 아바타를 토대로 한 메타버스뿐만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요것도 준비를 하긴 하되, 요게 지금 경쟁이 심하죠.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롯데도 하고 SK도 하고 네이버는 이미 2년을 앞서 있고 이런 상황인데, 자, 카카오가 지금 들어와서 자금력에서 대기업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쵸? 그리고 이미 2년 앞서 있는 네이버를 따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는 만들 준비를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갖춰졌다. 하지만 갖춰져 있는 상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준비만 하면서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하니까.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카카오톡에서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뭐 대기업에 비해서 자금은 자금대로 딸려, 네이버 제페토에 비해서 시간은 시간대로 늦어졌어. 하지만 우린 내실을 갖췄어.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조금 늦어질 수 있어. 조금 늦어지지만 너네들보다는 앞선 거를 내놓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린 그냥 준비만 하고 있지는 않을 거다. 요렇게 보여져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강하게 이어져온 텍스트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또 말씀드리듯이 일촌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싸이월드죠. 내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그것도 아바타죠. 그것도 이 메타버스죠. 그것도 이제 나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아는 사람들, 여러 명이 이거를 또 글로벌로 간다고 해요. 글로벌 70억 인구를 위해서 뭐 글로벌로 간다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나오죠. 자, 글로벌로 간다고 했어요. 글로벌로 간다고 했고, 얘네들이 뭐 M&A를 이야기하는데, M&A 이미 할 만큼 했고요. 조금 부족한 거는 또 채워 나가겠죠. 글로벌 M&A라고 했다는 거는 해외에서도 자기네가 필요하면 데려오겠다, 이 이야기고, 데려오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다 깔려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는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3D 기반 메타버스를 안 한다는 거 아니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은 있어. 하지만 조금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한 번에 이렇게 바꿔나가기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카카오를 변형을 하면서 카카오에서 조금 발전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카카오는. 요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근데 요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제 생각인데 며칠 후에 기사들이 이렇게 조금 나오더라고요.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를 제가 이제 보면, 물론 어제 기사도 있고 오늘 기사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봤더니 자기네가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서 점유하고 있는 카카오에서 조금만 발전시키면은, 그쵸? 크게 투자하지 않고 조금만 발전시켜도 메타버스의 지금 이 카카오와 메타버스의 이 중간 형태를 일단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카카오의 메타버스로 넘어갈 수 있게 하겠죠. 그렇다면 적응도 메타버스로 한 번에 넘어가는 것보다 차근차근 넘어가면 적응도 빠를 테고, 그리고 이 충실한 이 고객들도 만들 수 있겠죠. 예. 왜냐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시간은 시간대로 네이버에 밀렸고, 자금은 자금대로 롯데, SK에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신은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 지금까지 다져왔고 준비했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죠. 카카오가 준비하면 우리도 준비해야죠.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미 앞서 있고 자금도 딸리는 애들은 경쟁을 치고받고 경쟁을 하기보다는 잘하고 있는 거를 조금 발전시켜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딱 이렇게 내놓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또 봐요. 물론 카카오가 이렇게 나올 거를 넌 알고 있었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아닌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카카오도 진짜 준비를 많이 했고 계획을 많이 했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사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시고 얘네들 카카오 메타버스는 이거 완전 틀린 메타버스인데? 그러면 이거 완전 뒤처지는 거 아닌가? 왜 지금에 와서 지금 이런 것밖에 못하는 건가? 카카오가 그렇게 기술이 없고 포부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요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오늘 진행하는 거고요. 요거를 한번 잘 보세요.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기사는 넘쳐나죠? 요거를, 하지만 여러 기사를 한지 같이 보시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시고, 제가 하고 있는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오늘 SK에서 또 메타버스 또 이야기가 나오죠. SK 스퀘어 출범 후 2달간 영업이익 4,198억. 대단합니다. 그죠? 메타버스 등 1,303억 투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대기업들은,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지만 대기업에서는 메타버스를, 이제는 카카오가 미래 먹거리를 블록체인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로 삼았고 이렇게 했는데, 한참 전부터 그렇게 해왔죠, 카카오는. 하지만 대기업들은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데 자금력이 좋아요. 자금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제 이 카카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법을 택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일단은 차트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제가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까요? 전 나름대로 이렇게 쉽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실망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네, 실망은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할 필요 없고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준비하는 동안에 이 준비가 길어지면 비는 시간 동안에 계속 발전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네, 글로벌 M&A도 하고 글로벌로 진출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강한 카카오에서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겠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 차트도 한번 보면요, 러시아 사태가 있었지만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잘 버텨주는 모습이죠. 물론 여기서부터 흘러내려왔는데
요거는 러시아 사태와 상관없이 흘러내려온 모습이고, 그렇다면 또 뭐 러시아 사태가 나오기 전에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러시아 사태와 영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김치코인의 나름대로 장점이라면 장점이겠죠. 외부 요인에 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게 또 김치코인의 또 맛이에요. 그건 또 김치코인들이라고 해서 저기 뭐 아무 막 진짜 막 그런 김치코인이랑은 틀리죠. 그런 코인은 또 외부적인 거에 대해서 또 크게 움직여요. 하지만 이렇게 나름 이유 있는 김치코인, 규모 있는 김치코인, 이 뒤에 뭔가가 있는 이런 김치코인들은 오히려 외부 요인에 대해서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차트를 뭐 크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면, 자, 박스를 한번 그려보면 요거는 최하단이에요. 최하단이지만 제가 박스는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저는 박스를 이렇게 그리고 싶고, 자, 여기는 최상단이니까 박스도 여기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최하단과 최상단 빼고 그 다음에 고점 두 개를 연결하고 저점 두 개를 연결해 봤어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어디냐? 자, 여기가 중간이 여기겠죠? 중간. 가격으로 얘기하면 1200원이 중간일 거고, 박스 상단은 1570원 나오고요. 하단은 박스 하단은 960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박스 중간에는 1230원 요 정도 될 텐데, 오늘 가격이 1120원이죠. 1120원. 뭐 야금야금 모아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미 내가 매수하고 싶은 만큼 다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야금야금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조금 보셔야 되죠. 지켜보시면 되고요. 박스가 지금 이렇게 항상 돼 있고, 지금 이 박스 중간 밑에 있다면 뭐 물론 여기까지 밑에 박스 하단에서 잡으면 항상 좋죠. 하지만 박스 하단에서 잡으면 무조건 좋지만 당연히, 하지만 지금 박스 중간 밑에 있다면 뭐 크게 걱정해야 되는 가격은 아니고요. 지금 뭐 1,400원이라고 해봤자, 그러면 1,400원, 네, 요 정도. 상단에서는 1,400원, 그죠? 지금 중간 조금 밑에서는 1,1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 요인이 이런데 보러 혼자만 갈 수는 없어요. 지금 뭐 혼자 펌핑이 나온다거나 이런 코인은 아니기 때문이죠.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하지만 이슈가 살짝 부각될 때, 그때 이제 또 한번 치고 나갈 거예요. 왜냐? 오늘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신개념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요거는 준비하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요런 형태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를 만든다 했고 만들었다 하면은 뭐 빵빵 터지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뭐 준비해야죠. 네. 준비하면 되고요. 뭐 저는 그래서 보라를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클레이튼도 마찬가지예요. 클레이튼, 보라, 이 카카오 관련 코인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방송을 뭐 나름 차분하게 방송 진행해 봤는데요. 요즘에 계속 방송을 하면서 방송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요약해서 이렇게 보시기 좋게 짧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또 다음번에 또 기사거리가 나온다거나 이슈거리가 나온다거나 이러면 다시 한번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라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걱정도 많으셨을 테고, 어저께 걱정,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제 걱정 많이 하셨겠죠. 어제 많이 걱정하셨겠지만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도 보시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간다면 오히려 빨리 끝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시장을 안심하기는 이르죠. 네.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고요. 오히려 빨리 끝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지금 너무 안심하지 마라. 훅 빠졌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왔으니까 이거 지금부터 본격 상승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또 이렇게 좋게 볼 필요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조금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상황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카카오에서 나오는 이런 기사거리들 한번 되짚어보고, 어저께 메타버스 기사들을 되짚어봤던 것처럼 그렇게 한 번씩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우리가 해나가야 될 건 해나가야 될 것이고요.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해야 될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 선도해 나갈 거는 메타버스입니다. 요거는 자신합니다. 네, 그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전에는 메타버스 하면 그래 메타버스 이랬지만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메타버스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메타버스 구성을 하려면 이것저것 필요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순환적으로 메타버스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면서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이다. 이렇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료, 알찬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